실제로 상담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만져내가 높아진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왜 엄마는 난 남편처럼 안 만져줬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코 만져준다고 다 높아지지는 않아요.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예뻐지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알기 쉽게 들려주는 성형 이야기와 편집, 코딩, 실장들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예쁘지, 매력있지, 러브 아이 지금 시작합니다. 코 높아지는 법, 목주름 없애는 법, V라인 만들기 등 인터넷 보면 성형 없이 개선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팩트 체크를 한다면요? 이 성형 없이 만약에 좋아진다면 성형외과 의사가 먹고 살기 힘들겠죠.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동작들, 뭐 기계적인 것들은 실제로 큰 효과는 보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세요. 얼굴이 예뻐지려면 동원의 조건, 눈, 코, 입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V라인이잖아요. V라인이 되는 습관이나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습관 중에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턱이 우리가 씹는 거 많이 씹으면 턱이 이렇게 혼익이 발달하죠. 그럼 이제 얼굴이 넓어지니까 가능하면 이제 딱딱한 걸 안 먹게 되면 이제 좀 여기가 가늘어지니까 좋아지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당기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V라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효과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당기는 효과를 보려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딱 들러붙는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기는 건 겉에 피부만 당기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당기거나 다른 동작들은 그렇기 때문에 V라인을 만드는 습관이나 여러 기구들은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게 답일 겁니다. 원장님, 그럼 코가 좀 낮은 분들이 가끔 엄마 어릴 때 코 좀 만져주지, 혹시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상담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코 만져내가 높아진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왜 엄마는 난 남편처럼 안 만져줬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코 만져준다고 다 높아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결국 부모의 유전적인 성향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인 거지 만져주는 것 같고 코가 높아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굳이 깐나는 쟁이들 코 이렇게 당기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아직 뼈가 자리 잡기 전이라 효과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기분 탓이 아니라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코가 낮았던 친구들이 서서 성장하면서 코가 똑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나 그 위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죠. 유전적. 저희 한잔 할까요? 성형 계획이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성형할 때 내가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알고 있으면 좋다. 실제로 우리가 성형 계획을 세우고 성형을 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상담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달하는 말을 의사한테 전달하고 의사도 그걸 알아야 돼요. 코를 제가 아무리 예쁘게 해도 그 환자가 원하는 모양이 안 되면 그 수술은 실패한 수술이에요. 상담할 때 제일 또 고민스러운 게 제가 코끝을 적당히 오똑하게 세운다고 써요. 근데 적당히 기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이제 SNS상에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진 중에 적어도 3개 이상 가져오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요. 이 정도는 될 거다, 안 되다. 이렇게 있으면 너무 뾰족하다. 왜냐면 환자들은 사진상 저게 예쁘니까 라고 가져오지만 그게 실제로 봤을 때 되게 뾰족할 수 있는 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에 있어서는 상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하고 자기 표현을 해서 거기에 맞추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코스를 하고 나서 코끝에 이제 연골이 이렇게 비쳐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물론 피부가 늘어나는 거를 한계가 넘어가서 수술한 경우도 있지만 같이 이제 얘기를 상담해보면 땡기는 행동을 해요. 계속해요, 계속. 그런 몇 가지 습관들은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수술마다 조금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술 전에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한다는 거고 수술하고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실밥 뽑는 날. 술 언제부터 마시나요? 원칙적으로는 최소한 한 달 이상 안 마시는 게 맞고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는 몸에 해로운 것들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뻐지는 습관도 중요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성형을 통해서 개선해서 자신감을 얻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나서 제 나름대로 또 즐거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형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바디 이미지가 깨진 거예요. 내 모습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물론 뭐 정말 못생긴 분들도 있고 예쁜데도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은 바디 이미지가 깨진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복구를만 해주고 어느 정도까지 맞춤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회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뀌어요. 되게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미지 면에서는 되게 좋다고 봐요. 그 중에 제일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과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환자가 과하게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자기가 가져야 되는 이미지에 대한 거를 한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성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예뻐지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고 보면 상식 같기도 하고 간단한 것들인데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였죠. 예뻐지는 습관이나 성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형을 알고 싶다면 예뻐지고 싶다면 예쁜 부처 글로브 TV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